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플레이션, 자꾸 물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게 CPI에 반영되는 건데,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무에 들어가 봤어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격이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예.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 1,500, 1,000원에 팔면 안 사겠어요? 예, 그 입장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어쨌든 재고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그 셰인이라든가 그 뭐죠? 테무, 예, 알리익스프레스 뭐 예. 이런 쪽에 대한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도 맞아요. 관세를 확 맞아요. 높여가지고 맞아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제 그러니까 이제 의뢰에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거죠. 예. 참 어렵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가지고 중국 내에서 그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유도를 하겠죠. 그 스타벅스라든가 KFC, 샘스클럽, 뭐 불매 운동, 그러니까 소위 애국주의, 국산품 장려 운동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거는 정부가 뭐 유도한다기보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3자 입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게 누가 봐도 하루아침에 없던 관세가 막 145% 생기고 이러면 그 캐나다도 반항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서예요. 캐나다도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다 미국 물건을 다 마트에서 다 내려요. 유럽도 그래요. 캐나다는 제일 먼저 그랬고 뭐 그러니까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다. 근데 사실 의외로 중국 사람들은 원래는 의외로 그게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꼭 국산을 써야 된다. 이게 좋은 거 쓴다. 네, 한국에서는 좀 중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애국 소비, 고차오 막 이런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개방돼 있어요. 물건이 좋으면 애플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싸웠어요. 애플을 계속 중국에서 1위예요. 근데 지금 어서 3위로 물렀어요. 왜냐면 그게 중국 반도체 수출 안 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 애플 뭐 그거는 제도로 나왔어요. 국가기관에서 애플 쓰지 말라고. 왜냐면 중국 물건들 하도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를 하고 중국 모든 물건이 갔다가 뒤에 칩에 중국을 자꾸 매도하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애플 핸드폰 게임 중국 공무원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미국하고 중국 아무리 싸워도 중국 사람들이 새벽에 줄을 서서 애플 핸드폰 샀어요. 이게 항상 1위였고. 네. 그게 무슨 말 하냐면 의외로 그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자리 없어요. 뭐 맥도날드 자리 없었어요. KFC 자리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 행위라는 거지. 어떻게 한 나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역을 그렇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해도 너무너무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뭐 중국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냥 우리도 뭐 같은 카페면 다른 카페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같은 경기 침체라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버티기를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결국 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참아주고 이거에 동조해 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니까 아무리 이쪽 저 선거가 없다 해도 미국 쪽은 지금 불만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무슨 이런 이야기들 오히려 불매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선전전도 있겠지만 어쨌건 아직은 좀 그 저항감이 좀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안유화 경제처 유튜브에 이런 말 했었는데 미국은 고혈압, 중국은 저혈압. 그래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세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아마존 베조스 지금 엄청 혼냈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에다가 물건값에다가 관세 때문에 오른 가격인데 평균 30%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로해가지고 아마존 해체해버리가 담아서 한 수 적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또 갑자기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 베조스가 이미 답을 준 거예요.
30%. 그러니까 물건 값이 다 오르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전 지역에 나눠서 지금 시위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자기 생활이 바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건 또 투표를 하고 표현하고 이런데 중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느끼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중국 사람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중국이 저축한 현금이 그동안 안 쓰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천성, 좀 아시아인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축 정신.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저축을 다 쓰고 나면 못 버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누가 더 오래 버티냐는 저는 중국 사람이 더 오래 버틴다고 보는 거죠. 저축 금액이 더 있으니. 네. 그동안 코로나 때도 저축으로 버틴 거예요. 그동안 저축으로.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버티냐의 문제인데 중국 사람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버티기. 저축도 많이 해놨고 두 번째는 이게 환경상 민주주의 국가처럼 언론이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안유화 경제 투자를 하잖아요. 자국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지식인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내가 자기 장기만 있으면 이 채널을 공평하게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팬들을 모으고 거기서 제가 안유화 표현되라면 영향력,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방송사 언론은 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거나 이러면 방송에 안 내보내니까 검열이 돼서 정보가 언론에 나가는데 유튜브는 누구나 다 해버리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쪽에 유튜브 하는 사람 더 많으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방송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쁜 정보가 시장에 확산될 확률이 옛날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당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점점 나쁜 뉴스로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되니까 자극적인 거. 근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거 마음대로 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극우, 뭐 극좌, 막 이런 그게 붙인 단체가 그 세상을 지배할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질 거고 점점 더 양극화하고 정치적 이념도 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럴 때 누가 파시즘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기다 이러고 독재자가 이때 올라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개방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질문에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이런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통제를 하고 네. 검열을 하니까. 예, 아예 없는 거죠. 예, 중국판에 유튜브 있잖아요. 중국판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된 정보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회가 막 극좌로 분열이 되고 막 검증이 아이디어 사실이 막 사회를 호도하고 이런 게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안 요소로 예. 청년 실업을 꼽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특히 베이징, 예. 북경 근처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있는 곳인데 그 금방 뭐 북경대부터 시작해서 명문대들 쫙 있는데 청년 대학생들의 실업률 지금 예. 청년 실업률이 16%가 넘었다고 예, 하니까 16.8%. 예. 이게 상당한 그 정치적 불안 요소, 사회적 불안 요소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해결책은 없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청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둔 이 산업이 IT 산업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흡수하는 일자리가 전통 제조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겹쳐요. 전통 제조업은 미중 관세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타격받았고 두 번째 로봇 기계가 나왔죠. 산업이 전체가 로봇으로 재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로봇이 앉아 일해요. 옛날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밸류체인에 앉아서 이렇게 뭐 부품 끼고 이랬는데 이제 로봇이 앉아니까 그 자리가 원래 다 일자리 흡수하는 자리도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블루칼라들 자리가 앞으로는 블루칼라 단어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하필이면 AI 로봇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요. 제일 빨리 가. 원래는 중국이 원래 전략적으로 의외로 늦게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한 자리도 늦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중국이 또
제일 빨리 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직했고, 그 다음에 아까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실직하고 무역 싸움 2018년부터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IT 산업이 뭐 알리바바나 이런 찡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모집했는데 IT 산업에서 지금 점점 챗GPT 가고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쪽 가면서 이제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뒤에 사자 붙인 사람들 다 대체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무직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은 블루칼라 자리만 대체되는데 지금 사무직도 대체가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들이. 여기가 또 대체되고.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